녹화 중지 이렇게 GIF로 캡처가 됩니다. 덕질을 위한 기능이에요, 여러분. 덕질용 핸드폰은 무조건 노트다. 그리고 덕질용 태블릿은 무조건 갤럭시 탭이다. 스피커 눌러보면 Lack of support for family setup and other features telling than the Apple Watch SE, but the $80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 너무 시끄러웠나?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자, 여러분. 아니야. 뭐라고 아까 오프닝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드디어 S펜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S펜으로 필기만 하셨다고요? S펜이 울어요. 필기만 한다고. 나는 필기만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특히 갤럭시 탭 쓰시는 분들이나 노트 시리즈 쓰시는 분들, S21 울트라처럼 이제 S펜이 적용되는 그런 제품 쓰시는 분들, 오늘 꿀팁 알아가시면 여러분의 S펜이 기뻐할 거예요. 우선 저는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갤럭시 탭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갤럭시 탭에서요, 설정으로 들어가 보시면 유용한 기능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유용한 기능에서 S펜이 있어요. 여기 S펜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린 여기서 알차게 쏙쏙 빼먹을 거예요. 우선 에어 액션이라는 게 맨 위에 있는데요. 이 에어 액션은 말 그대로 공기 중에 하는 액션. 이 S펜의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휙휙 휘둘러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이요. 에어 액션은 이 버튼을 눌러서 마치 S펜을 리모컨처럼 마법봉처럼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S펜에 버튼이 있어야 되고 이 S펜이 여러분 사용하시는 기기에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S펜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으로는 에어 액션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라미 펜이나 스테들러 펜 이런 걸로는 에어 액션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에어 액션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볼게요. 우선 펜을 길게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을 실행할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카메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S펜 버튼을 이렇게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 카메라가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호에 맞게 길게 눌러서 새 노트 작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길게 눌렀을 때 이렇게 새롭게 노트가 열리게 되고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메모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다른 기능들도 많습니다. 캡처 후 쓰기, 뭐 빅스비 비전 번역기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트를 아까처럼 새 노트 작성 말고 모든 노트 작성으로 해주시면 그냥 길게 눌렀을 때 이렇게 내 메모장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메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앱을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게 눌러서 인터넷 켜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 기능을 첫 번째로 좀 써먹어 보시기 바랄게요. 그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디바이스 액션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여기에 총 5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이 하나씩 되어 있는데 뒤로 가기, 펜을 왼쪽으로 꺽쇠하는 이 동작에 뒤로 가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동작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홈으로 할 수도 있고 최근 앱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앱을 열어서 쓸 수도 있고 S펜 기능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서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내비게이션 바에서도 뒤로 가기 버튼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꺽쇠를 뒤로 가기로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른쪽 꺽쇠에 뒤로 가기를 넣고 왼쪽 꺽쇠에 최근 앱 이렇게 넣어두면은 이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꺽쇠하면 뒤로 가기가 됩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왼쪽 꺽쇠를 해볼게요. 그러면 최근 앱이 이렇게 나오죠. 이 S펜은 화면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들고 계신 상태에서 뿅! 이렇게 그려주시면 동작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위로 꺽쇠를 하는 게 있는데 이 위로 꺽쇠는 기본적으로 홈으로 가는 동작으로 사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홈 할 때 그 지붕 모양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홈으로 갑니다. 보세요. 띠띠. 요렇게.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V자 꺽쇠가 있는데 스마트 셀렉트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른 동작으로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스마트 셀렉트가 또 되게 유용하거든요. 이렇게 꺽쇠를 하면은 스마트 셀렉트 기능이 나오는데요. 정말 제가 꼭 쓰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기능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5번째로 지그재그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지그재그는 지금 캡처 후 쓰기로 되어 있죠. 지그재그 한번 해볼게요. 지그재그. 자, 이렇게 캡처가 돼서 이 화면에다가 메모도 할 수 있고 저장도 할 수 있고 또 지그재그 한번 더 해볼게요.
캡처한 다음에 스크롤 capture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쭉쭉쭉 내리면서 스크롤을 하면서 또 캡처를 해주고 하고 완료해주면 길쭉하게 이렇게 화면이 캡처가 되죠.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 액션에서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 앱별 액션이 있어요. 특정 앱에 들어가면 특정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앱마다 지원하는 동작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동작들을 여러분이 미리 보시고 파악을 해두시면 평소에 사용하실 때 훨씬 더 간편하게 얘를 이제 리모컨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를 눌러보시면은 여러 가지 지금 동작들이 많죠. 한 번 누르면 사진 동영상 촬영, 두 번 누르면 카메라 전환, 위로 올리면 카메라 전환, 위로 아래로 내려도 카메라 전환, 다음 모드, 이전 모드, 확대 화각 줄이기, 축소 화각 넓히기. 요 글씨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눌러서 봤는데 그냥 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대로 쓰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자, 카메라 앱으로 들어가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한 번 누르면 찰칵 사진이 찍히고, 두 번 누르면 화면이 바뀝니다. 위로 올리면 화면이 바뀌고, 아래로 내리면 화면이 바뀝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또 다음 모드,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또 다음 모드, 모드가 이렇게 바뀝니다. 샥샥샥. 자, 이 상태에서 또 왼쪽으로 동그라미 하면 줌 아웃, 그리고 오른쪽으로 동그라미 하면 줌 인, 줌 아웃, 줌 인, 줌 아웃, 줌 인, 줌 아웃, 줌 인, 줌 아웃. 그래서 요거는 우리 셀카봉 삼각대 같은 거 쓰실 때도 블루투스 리모컨 써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블루투스 리모컨 대신에 S펜으로 편리하게 쓸 수가 있죠. 다른 앱의 동작들도 볼게요. 사실 제일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밀리의 서재 같은 이북 앱에서는 뭐 음량 내리기 올리기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세워놓고 그냥 이렇게 쭉쭉 내리면서 보기에 편하겠죠. 왓챠나 웨이브 같은 영상 시청 앱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볼륨 크게 작게 10초 되감기 10초 건너뛰기 다음 에피소드 이전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앱 공통 액션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아무 앱에서나 사용할 그런 액션들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없는 미디어 앱이라고 하더라도 넷플릭스 이런 거 볼 때도 그냥 한 번 누르기, 두 번 누르기, 음량 올리기 내리기 다음 곡 재생, 이전 곡 재생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멜론이나 뭐 유튜브 이런 데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 앱도 뭐 여기엔 스노우가 있지만 다른 앱에서도 한 번 누르면 사진 촬영할 수 있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동작들만 잘 익혀두면은 정말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Your S Pen is very smart. 그리고 뭔가 이게 이렇게 버튼 누르고 휙휙 휘두를 때 뭔가 내가 조금 더 스마트해진 그런 기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 액션에서 나와가지고 좀 내려보시면은 에어 커맨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에어 커맨드는 버튼을 눌러야지만 나오는 동작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버튼이 있는 S펜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S펜 종류를 3등급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아까 전에 에어 액션을 쓸 수 있는 S펜은 버튼도 있어야 되고 블루투스 연결도 돼야 돼요. 즉 배터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S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 에어 커맨드는 버튼만 있으면 되거든요. 블루투스 연결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런 라미펜처럼 연결은 안 되지만 지우개 버튼은 있는 요런 제품들은 에어 커맨드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버튼조차 없는 요런 제품들은 에어 커맨드나 에어 액션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에어 커맨드는 보시는 것처럼 플로팅 아이콘으로 이렇게 떠서 얘를 누르면 실행을 할 수 있는 요런 방법도 있고요. 펜 버튼으로 에어 커맨드 열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에어 커맨드는 쉽게 말하면 바로가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 한번 눌러가지고 바로 여러 가지 동작이나 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새 노트 작성, 모든 노트 보기, 스마트 셀렉트, 캡처 쓰기, 라이브 메시지 번역기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바로가기를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설정에서 바로가기 탭으로 가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앱을 여기다 이렇게 끌어가지고 갖다 놓으면은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바로가기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앱을 누르면은 바로 앱이 켜지는 겁니다. 이 중에서 사실 꼭 쓰셔야 되는 거는 바로 스마트 셀렉트. 이건 꼭 쓰세요. 꼭. 뭐냐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버튼이 나오잖아요. 이 첫 번째 버튼은 눌러보시면은 네모 모양으로 캡처를 하는 건데요. 내가 원하는 영역을 지정해서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텍스트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텍스트 인식을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여기 화면에 있는 텍스트들을 추출해서 바로 복사하거나 공유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저널이나 이런 걸 보다가도 드래그를 하기가 번거롭고 이럴 때 화면을 캡처해서 이 화면에 있는 글자를 추출해서 텍스트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화면에 고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계좌번호 같은 거 바로 다른 화면에서 옮겨 써야 되는데 잊어버릴 것 같다. 그럴 때 이렇게 화면에 계속 띄워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꿀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 화면을 한번 눌러보시면은 최소화 버튼이 있어요. 이 최소화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콩알만하게 최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접어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또 눌러서 이렇게 펼쳐서 본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 화살표 되어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보시면 갤러리에 이미지를 저장을 해줍니다. 이걸 다시 한번 또 캡처를 해볼게요. 캡처를 하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펜 모양을 눌러가지고 바로 이제 메모해서 얘를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모양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이 구름 모양을 눌러보시면은 막 캡처도 이렇게 하트 모양 이런 걸로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 인식도 할 수 있고요. 뭐 원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원형은 이렇게 해가지고 원형으로 캡처해서 뭐 쓸 수 있고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기능이 바로 GIF 캡처 기능인데 그냥 제 영상으로 스마트 셀렉트를 열어볼게요. 여기서 GIF 캡처가 있어요. 이 GIF 캡처를 눌러보시면은 영역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 이 영역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녹화 중지 하면은 이렇게 GIF로 캡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능은 덕질을 위한 기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제 아이즈원 무대를 보다가 너무 예뻐 막 그러면 이제 이렇게 GIF로 바로 캡처를 해가지고 갤러리에도 보관하고 친구한테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덕질하는 데도 쓰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이제 펜 모양을 눌러보시면은 뭐 이렇게 펜을 또 쓸 수가 있는데 워터마크 넣는 것도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글씨를 써서 바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계속 하는 얘기가 있는데 덕질용 핸드폰은 무조건 노트다. 그리고 덕질용 태블릿은 무조건 갤럭시 탭이다. 우리 K-팝 팬분들 스마트 셀렉트입니다. 꼭 쓰세요. 번역기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번역기를 보시면은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부분을 눌러보시면 다른 여러 가지 언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번역하고자 하는 언어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번역 결과로 볼 언어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버튼이 중요한데 이 T자 모양은 단어 번역이에요. 그리고 한번 눌러보시면 문단 번역으로 바뀝니다. 단어 번역 상태에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S펜을 그냥 내가 번역하고 싶은 단어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번역 결과가 뜹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화면에 있는 스피커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발음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복사 버튼까지 바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보면 내가 번역한 원문하고 번역 뜻하고 같이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문장도 한번 해볼게요. 얘도 문장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고 있으면 이번에는 문장 전체를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도 스피커 눌러보면 Lack of support for family setup and other features on the Series 3 makes it less compelling than the Apple Watch SE, but the $80 이것도 복사를 한 다음에 메모장에다가 갖다 놓고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 기능을 이용하면 영어 기사 같은 걸로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죠. 또 추가적으로 가격 같은 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문장에서 보시면 but the $80 price라고 나와 있는데 $80가 얼마인지가 이렇게 그날 환율을 계산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이죠? 자, 그리고 몇 가지 추가적인 설정도 알려드릴게요. S펜 설정에서 보시면 S펜 여러 개 사용 가능이란 설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꺼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본 S펜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다른 S펜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눌러도 터치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켜주시면 연결되어 있는 S펜이 있어도 다른 S펜들 여러 개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미펜이나 스테들러 펜처럼 추가적인 S펜을 사용하실 분들은 꼭 이 S펜 여러 개 사용 가능을 켜서 사용을 하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또 하나 설정을 해야 되는 게 펜이 멀어질 때 알림이라는 설정이 있어요. S펜이 태블릿하고 분리된 상태로 태블릿을 들고 어딘가로 이동을 하면 경고를 해줍니다. S펜을 이런 책상 같은 데 두고서는
깜빡하고 그냥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S펜을 잃어버릴 걱정을 좀 덜 수가 있죠. 또 진짜 좋은 게 마지막 분리 시간에서 2월 26일 오전 11시 38분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래서 펜이 언제 마지막으로 분리가 됐는지까지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언제 S펜을 잃어버렸지? 했을 때 이걸 딱 확인해보면 그 시간에 내가 거기 카페에 있었으니까 그 카페에서 잃어버렸겠다,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용성을 많이 고려한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S펜도 굿락에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굿락 앱을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에 패밀리 탭이 있어요. 여기에서 펜타스틱이라는 앱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펜타스틱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서 에어 커맨드 디자인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에어 커맨드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레트로 디자인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에어 커맨드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라인 이걸로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라인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디자인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로 설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화면에 갖다 대면 너무 귀여운 이 하트 모양 포인터가 나오잖아요. 요거를 여기서 설정을 한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동그란 조그만 점? 요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화살표 모양도 할 수도 있고 하트 모양도 이렇게 크기를 키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 요건 이제 S펜 분리될 때나 사용할 때 나오는 사운드를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2번 눌러 빠른 실행인데요. 여기서 내가 실행할 다른 동작들, 계산기나 뭐 인터넷 켜기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두면은 그 동작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새 노트 작성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버튼을 길게 누른 상태에서 2번 뚝뚝 해주면 이렇게 바로 새로운 노트를 작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에어 액션으로 뭐 여러 가지 제스처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길게 눌러서 실행하는 거, 거기다가 2번 눌러 빠른 실행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때요? 오늘 S펜 꿀팁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꼭 사용해야 되는 것들만 딱 핵심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진짜 신세계죠? 오늘 알려드린 S펜 꿀팁들 잘 활용을 해서 100% 정말 S펜의 고수가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휙휙휙휙. 자, 그러면 갤럭시나 아이폰, 아이패드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더 깊게 사용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